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5월 12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첫날 새벽 서울 가락시장에서 출발해 대전 현충원에서 호국 영령들에게 출사표를 올리고 대구 서문시장에 이르는 시장 탐방으로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가락시장 유세에는 김용태 새 비대위원장과 일명 송파남매를 자처하는 젊은피 박정훈, 배현진 의원이 동행했는데요. 친한동훈계인 두 의원이 보스의 선대위 불참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를 수행한 점이 눈에 크게 띄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새벽 5시부터 찾아온 김문수 후보를 환영하면서 셀카를 찍자고 몰려들었고, 한 상인은 점퍼를 벗어 김 후보의 사인을 받기도 했는데요. 상인들은 청렴하고 강직한 김 후보를 지지한다며 환호를 보냈고, 이 김 후보는 상인 또 동행한 의원 당직자들과 함께 시장 순댓국집에서 아침을 함께하면서 시장 민상 경제의 어려움을 경청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문수 후보는 초유의 후보 교체 파동에 책임을 지겠다며 물러난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후임에 경기도 포천 가평 지역구의 초선인 김용태 의원을 지명했고, 김 의원은 고심 끝에 수락을 했습니다. 1990년생으로 올해 35살인 이 김용태 의원은 국힘의 최연소 의원이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정치를 함께 했던 4인방, 이른바 천아용인의 이 용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초선이지만 최고위원을 이미 2번이나 지냈고, 또 개혁 이 보수의 기치를 계속 지키면서도 당을 떠나지 않은 이 보수 정치의 희망 가운데 한 사람이죠. 김문수 후보는 또 후보 교체 과정에서 줄곧 자신의 반대편에 서왔던 기훈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선대위의 공약개발단장에 임명했습니다. 윤 원장은 초선 의원을 지냈지만 그보다는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경제학 박사 출신이고 KDI 즉 한국개발연구원의 교수를 지낸 당내 최고의 정책 전문가입니다. 김 후보는 정치적인 소신대로 행동한, 그러니까 나를 반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지만 이런 전문가를 내치기보다는 지금의 이 어려운 대선 국면에서 공약 개발이라는 중책을 맡기는 인사의 묘를 발휘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또 날치기, 기습, 이 후보 교체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돼서 마땅히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라는 목소리가 아주 높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유임시켰습니다. 이재명과의 싸움이 이제 시작된 마당인데, 선출직이어서 선거를 해야 이 후임을 정식으로 뽑을 수 있고, 또 친윤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퇴진시키는 대신에 김 후보를 맞이하는 이 의원총회에 불참한 친윤계 의원 30여 명을 끌어안고 가겠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를 유임시킴으로써 그들을 정치적으로 끌어안고 가겠다는 포용력까지 보인 것으로 풀이가 돼서요. 어서 이런 의원들도 다 합류해서 이재명 맞기에 동참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첫날부터 좀 아쉬운 소식도 있었죠. 한덕수 전 대행이 선대위원장을 결국 고사했습니다. 그래서 김덕수의 이 아름다운 동행이 이 선출 직후의 그 모습처럼 이렇게 포옹하고 그런 모습처럼 더 이상 이어지지는 못했는데요. 꼭꼭 당선되시란 덕담, 똘똘 뭉치자던 약속이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한동훈 전 후보가 3가지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이걸 김문수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선대위원장 등으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미국 땅이긴 하지만 하와이로 갔다는 이 홍준표 전 후보가 이재명과 1시간 넘게 통화를 하고 같이 할 방안, 협력할 방안을 보자고 했다는, 물론 이재명의 말이긴 합니다만 이런 대목은 보수가 요즘은 분열로 망한다는 정치 격언을 떠올리게 하는 정말로 아쉬운 대목입니다. 홍준표 전 후보가 적당히 머리를 식히고 돌아와서 문수형 했던 대로, 그리고 당초에 상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가 또 몇 시간 만에 안 한다고 했던 이런 해프닝을 말끔히 해소하고 힘을 합쳐주기를, 홍 후보의 정치력과 경륜을 또 국힘 나아가 보수 지지층은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다시 떠올려 주시길 당부합니다. 한편 10일 발표된 한길 리서치의 대선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김문수 후보와 국힘 캠프가 매우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약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조사는요 10일 날 한 것이기 때문에 11일까지 이어진 이 국힘의 후보 교체 파동 이거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전체 지지율은 10일 현재 이재명 44.8, 김문수 28.6, 이준석 6.3으로 김 후보가 이재명에게 약 16.2%포인트나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큰 격차인데 이 시점을 감안하면 이제 만회를 해야겠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요, 여성 지지율이 21%포인트나 뒤지고 충청권 지지율이 30% 이상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좀 믿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충청권이 이 정도로 벌어지진 않았었는데, 그래서 이 여성과 충청권의 지지율 격차를 좀 좁힐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이 인물과 전략이 절실해졌습니다. 성일종 의원 같이 지금 이 김 후보 환영에 불참했던 분들, 한덕수 후보를 지지했던 그런 심정은 알겠지만 이제는 돌아와서 자기 지역구에서 좀 바람을 일으켜주길 역시 고대합니다. 또 30대 지지율은 별로 차이가 크지 않은데, 뒤지긴 하지만 얼마든지 오차범위 아닌데 18세에서부터 29세까지의 이 젊은 층 지지율이 이재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충격적 사실이 이 한길 리서치에서는 드러나 있습니다. 30대 젊은피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김 후보가 직접 임명 제안을 했을 때 국민 여러분이 놀라실 만큼 확 바꾸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했고, 김 후보는 그 말에 마음껏 정말 바꿔오라, 이렇게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첫날 지났기 때문에 김용태 새 비대위원장이 어떤 놀랄만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역시 대선 초반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또 고대해 봐야 될 변화의 모습이 아닐까 기대해 봅니다. 김용태 새 비대위원장, 나이는 35세밖에 안 됐지만요, 굉장히 이 비대위원장을 두 번이나 이미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최고위원을 두 번이나 역임했고 상당한 정치력을 소유했어요. 그리고 장차 언젠가는 쳐야 될 이 빅텐트,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인연을 고려한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우선 이준석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져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아니면 그냥 완주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그대로 밀고 가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는 이재명을 꺾을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기는 대단히 어려운 국면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김문수 후보 캠프가 주목해야 할, 또 시급하게 강화해야 할 대목은요, 10% 이상 뒤지는 서울, 그리고 무려 20% 가까이 처지는 것으로 나온 경기와 인천 지지율입니다. 특히 김 후보가 두 번이나 도지사를 지내며 많은 변화를 일궈낸 이 경기 지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지자체인 만큼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서라도 뒤집기를 해야 할
최대의 승부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희망적 소식도 있어요. 김문수 후보의 호남 지지율은 17.8%로 전북 전주 출신인 한덕수 전 후보보다 다소나마 높게 나왔습니다. 비관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지율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요동치고 있을 겁니다. 필사즉생,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대로 정말 남은 21일간 기적을 만들어내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